안녕하세요. 찐묵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김미경 선생님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마흔 수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제가 그때 심한 이제 마흔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배우면서 책을 읽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번에 딥마인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취해야 할 건 뭘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책을 팠습니다. 김명 선생님은 이제 증평이라는 시골에 태어나서 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면서 거기에서 그 서울의 어떤 금수저들을 직접 직면하면서 많은 열등감과 그리고 결핍을 느꼈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처럼 어떤 진취적이고 그리고 어떤 실행력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신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 성취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내가 존재로서 I am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내가 뭐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들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성취하고 달성하는 그 마음이 인마인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내가 결핍되고 그리고 정말 열등감이 느꼈던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인마인드를 성취하는데 잘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제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사업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줄어들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인마인드가 성취해 잘해 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그 인마인드가 어느 순간에 어떤 나 존재로서의 IM보다 더 커져서 넌 이거를 할 수 없으면 너는 쓸모없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딱 듣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고 나서 사실 그것이 그랬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내가 다다랐다는 것을 사실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용기 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났던 딥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인마인드는 나에게 잘한다라고 응원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너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너는 쓸모없어. 너의 존재 자체가 쓸모없어라는 단어로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막 회사 걱정되고 이래가지고 집에도 갈 수 없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나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딥마인드 스위치 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 안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딥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딥마인드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키워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인마인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인마인드를 딥마인드가 주인이 되어서 높이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낮춰야 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중심은 딥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갈 때 이렇게 만족감이 내 스스로 삶이 만족스럽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동창이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갑자기 이것이 질서로웠던 마음이 갑자기 무질서로 확 그 증폭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갑자기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만족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나 갑자기 뭐 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욱하는 마음에 뭔가를 결심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그 고명아 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어떤 나의 일상에서의 것들을 잘 해나갈 때 그때 어떤 문득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욱하는 것과 그리고 문득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이제 비교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질서가 있을 때 뭔가 문득 생각나는 것과 내가 뭔가 팍 어떤 충격 때문에 막 무질서가 고조됐을 때 그때 욱해서 결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딥마인드가 이제 스위치온 되면서 그 소리, 딥마인드는 나를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그 자체만으로 응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나를 살리는 소리고, 그리고 그 소리를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BOD 루틴은 being 그리고 organizing, doing 이 약자를 합한 건데 being은 어떤 나 스스로에게 성실히 묻고 성실히 대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난 정말 뭘 하고 싶을까? 그런 어떤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방향성을 다져나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이제 뭔가 생각했을 때 막 반성할 게 먼저 떠오르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감사할 거. 근데 이 감사라는 건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 약간 나를 주권이 없는 것처럼, 주체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메인은 그런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뭐 어떤 게 억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나 이거는 그래도 감사해라고 찾아냈을 때 이미 내 안에 마음의 질서가 바뀐다라고, 내 마음의 온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에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는 정말 감사해라고 했을 때 어떤 나의 주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칭찬이다. 그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스스로 칭찬할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그것을 나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이 꼭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내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했을 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너 이거 아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칭찬하는 거, 디테일하게 칭찬하는 거, 그것을 꼭 해주고,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될 것. 어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거 고치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큰 걸 고치는 건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감사, 칭찬, 반성. 그래서 감칭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성실히 답해가는 그 과정.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하면은 생각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이제 쓰는 거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처음에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시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진화한다,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거나이징은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좀 이렇게 해. 만약에 누가 이제 옆에서 뭘 하고 있으면은 너도 이거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듯이 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난 실행력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정의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뭘 못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또 실행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거나이징을 잘 못했구나. 거기를 더 세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스스로 그게 좀 저를 이렇게 올감했던 거를 조금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거나이징은 나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뭐 실행력이 3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좀 도와줘서 내가 어떻게 하면 50%가 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너 100%를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듯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기획하는 것이 오거나이징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다가왔던 건 오거나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오거나이징을 허술하게 하면 그건 생각에 가깝고 오거나이징을 정말 더 세심히 하면 그건 실행의 행동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실행력을 키우려면 그 작업을 정말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doing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발견한 가치나 아니면 내가 더 뭐 반성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싶은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하루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이 막 10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내가 노력할 거 3가지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다이어리를 쓰면서 비잉 노트가 따로 있고 또 이제 플래너 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VOD 다이어리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친구가 사준 다이어리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적응하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BOD 다이어리를 저도 구입해서 그것을 정말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방향성을 나의 하루에 충실히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들, 나의 doing 리스트를 적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고 그러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은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면서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고칠 부분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1도 1도 잡아가는 것이 또 내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를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BOD 하우스를 이제 이렇게 지붕 모양과 4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이제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처음에 해야 할 건 자기 인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내 인식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시댁에 가서 첫째 딸내미와 함께 스카를 갔는데, 그때 이제 딥마인드를 깊게 읽었거든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불편한 감정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다 토해내니까 나 스스로에게 그래도 그때 너가 이렇게 애썼던 건 참 잘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응원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소원한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인식하는 것, 지금의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애써야 할까? 어떤 5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라이프 섹션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나는 살을 뺄 거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제 새아이의 엄마로서 건강한 엄마가 된다,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자기 선언 같은 것들을 함축해서 써놓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루틴 한 3가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10분 운동하는 거, 이제 몸 풀어주면서 몸의 열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편과 밤에 산책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고 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운동 회원권을 끊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루틴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걸 했어 라고 해나가는 작업들,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마인드와 딥마인드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인마인드는 특별히 저희 한국은 정말 이 시스템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치열하다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계산해야지 의도하지 않지만 딱 봤을 때 뭐 나보다 잘 살아 못 살아 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화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 어떤 시스템도 많고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데, 그런 이 시스템 인마인드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을 뭐랄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딥마인드를 깨워야 한다.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 성찰의 시간 잠깐 멈춰서, 사실 저희 한국 사회는 너무 바쁜 시스템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사실 외국은 뭐 밤의 시간 되게 고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멈춰서 나에게 질문하고 또 내가 성실히 답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시기를, 밤하늘의 별은 누가 더 뭐 1등 별이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1등 별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밤하늘이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별들이 빛났을 때 그 밤하늘의 별들이 참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등수 없이 그냥 나의 빛으로서, 나의 나됨의 빛으로서 빛나는 것, 이것이 딥마인드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 내가 성찰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 또 좋은
어떤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 그리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좋은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엔 제일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토를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에젤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2번 유형이기도 하고요, 헬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인데, 근데 그 처음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는 막 높은 잣대를 가지고 막 너 이것도 못해서 저것도 못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 너가 조금 실행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도우면서 또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책도 읽었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사실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돕는다라는 거, 돕는 자라는 거. 내가 그 인생을 주도권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자세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만 많은 사람에게는 실행력을 더해줄 책이고, 그리고 생각이 행동만 앞서는 사람에게는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나는 실행력이 부족해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더 오거나이징하고 더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하는 거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렇게 1, 2, 3, 4 써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써놓고 V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막 피곤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V표를 하기 위해서 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실행력을 높여주는데 한 몫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다이어리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좀 효능감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더 많이 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미영 선생님의 딥마인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BOD 루틴, being하고 organizing하고 그리고 doing하는 그 루틴을 계속 해나가면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근사한 사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나의 온도를 1도씩 1도씩 방향을 맞춰가고, 그리고 또 어떤 저의 뭐 실행력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1% 높여가는 것이 어떤 나의 절대적인 행복값을 만들어가고 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